네, 일단 이제 고소장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피고소인으로 김해시장, 그 다음에 김해시 감사관실에 실장, 계장, 주무관, 그 다음에 교통정책과의 과장, 계장, 주무관. 왜냐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 교통정책과에서는 이제 일반 화물 자동차를 허가를 내주고, 그 다음에 축산과에는 우리 그 냉동으로 운반되는 축산물을 운반하는 운반 차량들을 허가를 내주고, 그 다음에 식품과에는 축산물을 제외한 식품에 운송 허가를 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화물 운송 허가를 이 업자들하고 통정을 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좀 전에 말씀드린 시장부터 이 공무원들은 피고소인들은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3조에 따라서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됐고, 고소 내용을 보시면은 2001년부터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운수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화물 자동차 업계에도 유가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해시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43조 2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업자, 화물운송 가맹사업자, 40조 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을 위탁받은 위수탁 차량이죠. 위수탁 차량에게 12, 100%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이렇게 물론 이제 유가보조금은 화물 자동차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LPG도 들어가 있고, 예, 택시도 지급받고, 그 다음에 버스도 지급받는데, 그 중에서 이제 화물 자동차가 제일 금액이 많죠. 그래서 2021년도에 유가보조금으로 지급되어 있는 김해시 유가보조금이 한 204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2016년도에는 189억 원, 2017년도에는 2,200억,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202억 원, 2019년도에는 177억 원, 2020년도에는 198억 원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200억 정도 되고, 이게 창원시보다 유가 보조금이 더 많습니다. 많고, 이런 거는 뭐 이제 법적인 근거가 다 있죠. 근거가 있어서 이제 보면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43조 2항에 따라서 운송업자들한테 지급을 하고, 만약에 이제 잘못 지급이 되면 이 환수하는 주체도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신고를 받으면 다시 재조사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신고자를 거짓으로 답변을 하고, 나중에 김해시청 감사관실에서 나온 답변서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유가보조금이 불법으로 지급되고 있어요. 김해시청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법률적 근거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43조 2항 동법 시행령 9조의 14 유가보조금 지급 등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입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44조 2항에 시장 또는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43조 1항부터 43조 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는 사업단체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는 거 되어 있는 것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에 그렇게 나와 있죠. 나와 있고, 고소인은 2020년 9월경부터 2022년 5월까지 이번 달까지 피고소인들을 교통정책과 축산과 식품과 등이 화물 운송업자와 통정해서 신규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3조 1항에 따른 것도 신규 사업자도 허위로 내주고, 그 다음에 이 화물자동차는 3조 9항에 따라서 5년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기준에 따른 신고를 다시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갱신신고라고 하죠. 그래서 신규와 갱신신고 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 화물자동차 사업의 허가기준이라고 나와 있는데 허가기준에도 맞지도 않는 데다가 허가를 내줘 가지고 결론적으로 국민의 세금이 불법 지급되고 따라서 이 불법 지급된 세금은 시장이 환수해야 되는데 환수하지도 않고 해서 피고소인인 시장과 공무원들을 고발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 이제 운송허가는 3조 1항에 따라서 3조에 이제 그 규정이 나오는데 이 절차를 이렇게 보면요,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차고지. 제일 처음에 이제 차를 이제 주차를 해야 되잖아요. 화물자동차는 이 차고지로 가지고 허가가 나는데 차고지를 제일 처음에 설치 확인서를 신청을 합니다. 화물업자가, 화물운송업자가 대리는 자가 화물 차고지 설치 확인을 신청을 하면은 이게 이제 그 서식이 있거든요. 화물자동차 설치 확인 신청서라는 서식에 작성을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별표 1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검토를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결제가 나면 이런 화물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에 이거를 첨부해가지고 화물 자동차 운송 허가 신청을 합니다. 화물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이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허가 신청서 안에 이제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자가 쓸 주 사무소 및 영업소의 배치라든지 제일 중요한 거는 차고지에 화물차 대수도 기재를 해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차고지 설치 신청을 해가지고 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토지에 따른 차고가 몇 대 정도 주차가 가능하다 하는 대수가 나옵니다. 그 대수에 따라서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 허가 신청을 이제 하고 그러면 또 이거를 20일 안에 김해시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예비 허가증을 이제 발급을 하고 그 다음에 20일 안에 운송 허가증을 발급을 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운송 사업을 하다가 5년이 되면은 차고지를 이렇게 유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법에 3조 9항에 따라서 5년이 넘은 업체들은 화물 자동차 운송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 내에 5년이 지난 날로부터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신고서라는 걸 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때도 차고지 증명이 다시 들어가고 공무원들은 주 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된 화물 대수에 따라서 차고지 설치 확인을 허가 기준에 따른 맞는지 확인을 꼭 하도록 돼서 다시 통보를 해주고 일반적으로 이제 화물 자동차는 이제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일반 화물 자동차 이거는 일반 우리가 카고차라고 하죠. 그리고 주로 이제 식품을 운반하는 냉장 식품을 운반하는 식품 운반업 화물 자동차가 있고 그 다음에 축산물 이런 것들을 운반 우유 같은 게 이제 축산물이 들어가죠. 축산물이고 뭐 돈육이라든지 소, 돼지 이런 축산물을 운반하는 차량을 하는 이런 축산물 운반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시설 기준이 있어요. 시설 기준이 있고 화물 자동차 운송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식품도 보면은 시설 기준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가 혼자서 쓰는 전용 차고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공무원들과 화물 운송업자들이 통정대에서 조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전용 차고가 없어요. 전용 차고가 없으면 화물 운송 사업법에 따른 허가가 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축산물도 보면은 시설 기준에 제일 중요한 것이 전용 차고입니다.
네, 이 차를 주차하는 전용 차고고, 그래서 이제 일반 화물 자동차뿐만 아니라 영업용 화물 자동차는 이 허가 기준이 화물운송사업법에 시행규칙 13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별표 1에. 그래서 이제 화물 자동차는 개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화물 자동차가 있는데, 개인은 한 대 가지고 이제 운영하는 개인 화물 자동차고, 일반 화물 자동차는 2018년도에 이제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2018년도 이전에는 한 대 이상이면 법인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 이 2018년도부터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20대 이상이 돼야 화물 자동차가 되고, 그래서 이제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요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일반 화물 자동차는 일반 화물 자동차가 있고 일반 화물 자동차, 이 두 개로 구분하고 있어요. 구분하고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영업용 화물 자동차의 허가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축산물 운반도 그렇고 식품 운반은 또 다 영업용이죠. 돈을 받고 운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영업용 화물 자동차인데, 이런 것들은 제일 중요한 것이 허가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비고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잘 나와 있는데,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데, 화물차의 차고지는 자기 소유라야 한다는 겁니다. 자유 소유인데, 자유 소유로 이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소유하면, 임대를 한다든지 하면 가능하죠. 그래서 대개의 경우 오늘 또 보면 거의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 자가로 갖고 있는 업체도 있지만, 없는 경우에도 그렇고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허가가 나야 주차장 차고지를 확보를 해야만 허가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요 다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을 사무실 임대를 해서 쓰는 운수업체가 많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은 이에 다를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1년 이상 장기 운송 계약을 체결하여 화주가 소유 또는 사용하는 주차장,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이제 대표적인 설명을 해드릴 롯데제과하고 롯데제과가 이제 화주죠. 화주의 롯데제과에 하고 장기 운송을 한 남부기업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가 롯데 주차장, 롯데가 사용하는 김해시 진해동에 주차장이 있어요. 그 주차장을 임대차 계약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지금 불법이죠.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무상으로 임대를 해가지고 이 세무서에 제가 고발을 했는데, 주차장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롯데제과가 하주고 롯데제과하고 운송 계약을 해가지고 하는 운수업체의 경우, 남부기업인 경우에는 이 주차장을 차고지로 사용하고 하면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되겠죠. 롯데하고 맺어가지고 할 경우에 이 안에 주차할 수 있는 차고의 대수, 이거를 어떻게 계산하는가에 대한 그것이 바로 이 규정입니다.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 주차장 중 법정 대수 초과분을 말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사진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이제 김해시 진해동에 있는 롯데제과의 경남 물류창고입니다. 물류창고인데, 이 주차장들을 남부기업이라는 업체가 받아서, 이게 지금 460대 이상이 운송 차고지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육안으로 보기에도 이게 460대가 들어갈 공간이 아니죠. 460대가 들어갈 주차장이 아닌데도 지금 이거를 이 안에 있는 주차장법에 따르면 이 건물들이 이게 뭐냐면 물류창고거든요. 창고는 400제곱미터당 한 대에 법적으로 갖춰야 될 주차 대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건물이나 이 토지하고 건물에서 이 법적으로 롯데제과가 갖춰야 될 법정 주차 대수가 있을 거고, 그 주차 대수보다 이 주차장이 크다면 그 초과분을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 대수 초과분을 계산을 해서 임대차 계약을 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계사한테 의뢰를 해서 이 번지수에 나오는 법정 주차 대수 초과분을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이 롯데제과의 주차장은 약 한 35대에서 45대 이상의 주차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주차장법에서의 부설 주차장은 이렇게 보시면은 이 구획을 해놨지 않습니까? 선을 그어 놓은 것처럼 이 차들이 지나다니는 통로가 확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무원들은 이 엄연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별표 1에 이 허가 기준에 비고에 분명히 주차장법에 따른 법정대수 초과분이라고 분명히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이 사람들은 그렇게 계산을 안 하고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이 아까 전에 보셨던 롯데제가 자리에 이게 어떻게 400 화물자동차가 길이가 10m가 넘고 폭도 약 한 3m 가까이 돼야만 되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설계사무소 저기 진해에 있는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해가지고 예안이라는 건축설계사무소밖에 계산을 못합니다. 이 캐드로 다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 롯데제과 자리를 법정 주차 대수 초과분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을 해봤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이 진해동 롯데제과 자리에는 법적으로 주차되어야 될 대수가 법정 주차 대수라 하죠. 법정 주차 대수가 이렇게 보면은 나오죠. 그래서 얼마냐? 18대가 이게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18대부터 많으니까 그럼 얼마를 빌려줄 수 있냐? 현재로 해가지고 일반 차 일반이라는 건 이제 소형차를 말하는 겁니다. 승용차, 대형차를 주차할 때. 그래서 일반 주차를 할 때는 42대까지 초과분이 있고, 그 다음에 대형 주차를 할 때는 35대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못 된다는 얘기. 35대 이상은 대형차를 못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남부기업에서 임대한 거는 다 대형차이기 때문에 대형차들은 35대밖에 못 되는데 이 자리에 허가가 몇 대가 났느냐 하면 대형차 465대가 460대 이상이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이 김해시에서 오늘은 허가 기준을 위반한 업체들을 제가 명단을 뽑았는데 한 9개 업체를 뽑아봤습니다. 더 됩니다. 더 되는데 그거 추가로 고발할 때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고발을 해보니까 이제 명단을 뽑아보니까 이제 김해시 안동 420번지에 있는 선기업운송이라고 큰 업체죠. 이게 큰 업체인데 이 차가 여기에 일반 화물 자동차가 카고차가 77대, 그 다음에 식품 운반함을 하는 냉동차가 냉장차가 99대 이렇게 해가지고 179대가 176대가 여기에 허가를 차고지로 허가 등록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시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어떻게 이게 지금 176대가 화물차가 못 됩니다. 이거는. 그러면 제가 볼 때도 이거 한 법정 주차 대수 초과분이 한 50대 정도밖에 안 돼. 이거는 나중에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이게 불법이고. 그 다음에 김해대로 2385번길 25에 동양통운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동양통운도 화물자동차가 차고지에 93대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조그마한 건물에 화물자동차 93대가 허가가 나가 있다. 차고지로. 아까 전에 제일 중요한 건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식품이든 일반이든 모든 차들이 전용으로 쓰는
주차 공간이 차고지가 있어야만 가능한데 이 작은 평수에 화물 자동차가 93대가나 허가가 나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대륙운수라는 데가 있습니다. 대륙운수는 김해시 인제로 165에 있는데 차고지에 71대가 등록되어 있는데 이건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을 차고지로 쓴다고 이런 불법으로 허위로 대우 유토피아 아파트를 주차장으로 쓴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갖고 71대를 허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선두물류의 4개 업체는 119대를 분성로 219에서 받았는데, 이 보시면 조그마한 도로하고 차를 보십시오. 이 차하고 이렇게 보시면은 요 평수에 119대를 허가를 내줬고, 그 다음에 대경운수의 3개 업체는 김해도로 2541번 길 58회,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승용 자동차가 크게 요만한데 여기에 화물 자동차를 181대나 허가를 내줬고, 그 다음에 6번째 대신전기 화물은 차고지에 상동면 동북로 463번지에 57대를 허가를 내줬는데, 이 주차장에 보시면 이게 지금 차 한 대 크기입니다. 화물 자동차 크기인데 여기에 57대나 허가를 내줬고, 그 다음에 세화운수라고 차고지가 여기 보시면 조그만하죠. 한데 여기에 51대가 지금 허가가 나가 있고, 그 다음에 롯데 아까 전에 봤던 남부기업의 15개 업체에다가 여기에 거의 463대 정도 허가가 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빙그레 김해 공장 안에 여기 보시면 차가 큰 댈 데가 없어요. 다 이 조그마한 데는 여기다가 214대를 허가를 내줬다 이 말입니다. 내주어서 돼 있고. 근데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민원이 들어가기 전에 제가 정보공개요청법으로 이런 식품과나 그 다음에 저쪽에 축산과 그 다음에 교통정책과에다가 다 질의를 했어요. 질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 신고를 할 때는 정보공개 요청을 해서 김해시 식품과에다가 정보교청 요청을 해가지고 이 차고지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 허가 대수를 다 이렇게 물어보고 만든 자료입니다. 그래서 남부기업 같은 경우에도 식품운반업에서 식품과에서 주기로 거기에 144대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녹색이 남부기업, 그 다음에 수호물류라는 회사의 4대, 그 다음에 남부물류 주식회사의 10대, 그 다음에 태양물류주의 17대, 협성운수의 22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식품운반업으로 나가는 허가난 대수가 허가된 대수만 197대. 그 다음에 축산물은 이런 축산과의 자료로 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87대. 그 다음에 일반 화물 자동차는 185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총 이 남부기업 롯데, 제가 경남물류센터에 임대를 하고 있는 남부기업의 차고지에는 총 469대의 차량이 차고지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번호판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번호판 장사도 하고, 그 다음에 지임료를 불법으로 받고, 불법이죠, 이거는. 왜냐하면 주차장도 없는데 주차비를 받고. 그래서 이 문제점을 알고 2019년도에 제가 이 격리, 남부기업의 격리하고 신고를 위해서, 김해시청에 신고를 위해서 이 차고지를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지금 화물차들이 469대나 허가가 나서 있으면 469대가 이걸 차고지로 써야 되는데 못 들어오게 해요. 못 들어오게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관세 구역이다. 관세 구역으로 허가가 나 있다. 이런 거짓말을 해가면서 이 확인을 해보니까 관세 구역도 아니에요. 관세 구역도 아닌데 약 한 5년 전부터 2000년도에 지금 신고를 했으니까 2015년 이전부터도 차는 아예 못 들어가고 사람도 못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차고지를 허가가 난 걸 녹음과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시에다가 제출을 했는데 시에서 그걸 듣고 보고도 가서는 주차장이 있다고 저한테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거를 신고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롯데제과 경남물류센터에 차고지를 이 경리하고 나누었는데 통화를 했는데 경리가 수출 보세 관세 구역이다. 그래서 차하고 사람도 못 들어간다. 그 다음에 여기 경비실이 있는데 경비실에 있는 경비하고 5년 전부터 차가 못 들어갔다 하는 이런 내용을 동영상으로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고 제가 말씀도 드리겠습니다.